네, 이제 오늘 이 기사의 제목처럼 최근 이제 LNG 선박 시장은 좋은데 이제 탱커선 발주는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조선소의 수주 잔고는 이제 이미 컨테이너선과 LNG선으로 이제 2025년까지, 그러니까 2025년에 인도하는 물까지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선박들의 발주 랠리가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수주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벽 작업 기간이 긴 이제 LNG 선박을 중심에 놓고 이제 타 선종들을 건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내 조선소에서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LNG 선은 대략 이제 6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LNG 선박 이외의 선박들이 받쳐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탱커선이 필요한 건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컨테이너선과 이제 탱커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데, 이제 올해 초에 고점 대비 꽤나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이 운임 지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의 이 락다운 때문이죠. 이제 며칠 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이 락다운이 됐는데, 이제 락다운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이제 해운 수요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운임도 하락하겠죠. 물론 이제 조만간 락다운이 풀리면 이제 운임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에 더해서 내년에는 바로 이제 EEXI와 이제 CII 규제 때문이라도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EEXI라는 건 이제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신조 선박에 적용되어 왔던 EEDI 규제를 이제 중고 선박에도 확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EEDI라는 거는 그 선박 1톤의 화물을 이제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그 이산화탄소 양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그 컨테이너선, 또 LNG, LPG 운반선은 이제 이산화탄소 삭감 규모를 최대 이제 50% 감축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그 신조 선박이 아닌 중고 선박에도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그 2013년에 이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이제 대부분 EEXI 규정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체 대상 선박의 80% 이상이 이제 기준치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박들은 에너지 절감 장치를 탑재해서 이제 낮은 출력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항 시간이 길어지니까 용선이 불가능해지겠죠. 따라서 이제 결국 기준치에 미달되는 컨테이너선은 이제 퇴출될 수밖에 없고, 이제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CII라는 건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선박의 이제 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측정해서 이제 선박의 등급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만약에 이제 이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출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부터 E까지 이제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선주가 이제 2단계, 그러니까 매우 불량 등급을 받거나 여기 이제 D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3년 정도 받으면 그 선주는 이제 C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안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되면 이제 그 선박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운항 금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환경 규제가 가해지면 이제 컨테이너선과 LNG선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큰데, 특히 이제 이 CII 탄소 배출 규제는 이제 매년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들은 속도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러한 선속 감소는 결국에 이제 선대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새로운 선박으로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탱커선 시장은 좀 어떨까요?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제 2021년에는 이제 탱커선 해체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발주량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선봉량 대비 그 수주 잔고가 여기에는 이제 7.4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제 다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5%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탱커선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그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도 보면, 이제 올해 그 월간 누적 탱커 발주량이 이제 조선업 불황기 평균에 비해서도 이제 낮은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올해는 그 작년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폐선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인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라면 폐선돼야 될 그 탱커 선박들을 가지고 이제 수출 금지 국가인 뭐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제 몰래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VLCC 중고선가가 이제 신조선가를 따라잡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컨테이너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크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컨테이너선은 이 선속 감소로 인해 교체되는 수요가 있을 거라서 조금 더 이제 발주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 반면에 이제 탱커선은 이 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선 퇴출, 그리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선박에 따른 이 운임료 상승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되어야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판단한 선주들이 발주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탱커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